안녕하세요. 공학박사 신용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를 출간하였습니다. 11억 단어에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700만 권으로 검증해 완벽한 우선순위를 만들었습니다. 빅보카는 수능어휘 99%, CNN 기사 98%, 원어민 단어 사용 빈도 90%를 포함합니다. 단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외우는 방법 빅보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좋습니다. 그냥 우리 신박사님 책 잘 돼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또 우리 고 작가님 책 이게 우리 이제 또 청취자분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제 부모 공부 이제 양육서에 이제 제가 그 추천사를 썼는데 네. 내비게이션. 그냥 저는 솔직히 이게 굳이 뭐 부모님 당장 지금 아이가 있는 분이나 예비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이런 게 솔직히 교양이거든요. 이렇게 일찍 읽어보는 게. 네. 예, 그렇게 특히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읽어보면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거든요. 최고죠. 예,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예. 제 책을 공부한 예비 뭐 남편이다 혹은 뭐 남자친구다 예. 최고의 교양을 하고 왜냐면은 있는 그게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가 육아 서적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고 기본적으로 되게 그걸 높게 사줬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도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뭐 제가 이제 놀랐던 게 그거죠. 내가 육아 서적 읽었던 것 중에 40%는 틀린 얘기였다니. 저도 하면서 나도 모르는 게 많구나. 아니 제가 고 작가님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린 정도가 아니라 내 아이를 망칠 뻔했었구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냥 그게 되게 무서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와이프가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다른 이제 뭐 아주머니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막 육아에 대해 설명해 주면 어떻게 그런 거 다 아는 거냐고 책에 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 육아 같은 게 은근히 자기 철학으로 가르치시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다 팩트 체크 하시려고 그러시면서 육아만 감에 의존하려고 근데 그러시면. 되게 재밌는 게요. 그분이 전문가예요. 예.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철저히 하시잖아요. 근데 애를 키우면서 정말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막 거의 뭐 100권 이상 넘는 책을 고 작가님이 진짜 이거를 녹여내셨기 때문에 이거 한 권 읽으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양육의 부패를 한번 맛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표현 죽인다. 예. 그것도 고급 부패.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의 호텔 부패라는 제가 왜냐면 웬만한 호텔 부패 일반 식당보다 맛있으니까. 네. 양육의 호텔 부패 책. 예. 그래서 아마 8월달에 나오니까요. 나올 때쯤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방송이랑 상관없이 다른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특집으로 저도 저 애기 아빠니까 한번 그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제 사례도 한번 들어주고 고양이님 이런 위주로 설명해주는 방향 한번 특집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팟캐스트 통해서 아니면은 뭐 많이 올리고. 아이디어성이지만 뭐 어머니 몇 분, 아버지 몇 분 모셔갖고 저희가 스튜디오 8살짜리 해갖고 재밌겠네. 얘기도 들어보면서 퀴즈도 내시고. 그것도 괜찮네. 뭐 저희 뭐 아이디어 덩어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집으로 고 작가님의 대작 한 큐에 읽기 시리즈. 어떤 책이죠? 오늘은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뭐 2012년 거의 올해의 책으로 된 책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 우리가 7가지 습관 했잖아요. 뭐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책이죠. 최신판에 이어가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습관 뭐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좀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죠. 습관을 만들어낼까. 영화로 따지면 뭐 예술성과 대중성을 다 같이 잡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 그런 책에도 빅보카가 있죠. 울트라 베스트셀러 빅보카. 근데 뭐 거의 뭐 1위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하는 거니까 뭐 다음 예. 주 순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약속했는데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만나보면 예.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갔었거든요. 예. 근데 뭐 거기서 뭐 정장을 뭐 세 개를 준비하고 뭐 옷을 막 준비를 했는데 뭐 정장 두 벌에 캐주얼 3세트씩 갖고 오세요. 근데 저랑 넥타이 넥타이는 색깔별로 가져오시고 예. 전 넥타이 하나 갖고 가고 고작가님도 하나 갖고 가고 저희는 정장 한 벌에 옷 한 벌 갖고 왜 저는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요. 또 한 벌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두 벌이긴 해. 하나는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전 진짜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요. 대단하다 진짜. 예, 정장이 진짜 한 벌밖에 없고 예. 그것도 그 추우면은 못 입어요. 그 겨울 정장이 없어갖고 그래서 정장도 사긴 사야 되는데 뭐 시간도 없고. 저는 장례식 할 때 입는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샀던 거 있잖아요. 그거 결혼할 때 샀던 거 입고 갔어요. 네,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저는 고작가님. 그래서 습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갑자기 죄송한데 처음 저도 되게 허름하게 다니거든요. 예. 근데 처음 신박사님 만났을 때도 되게 허름하게 오시더라고요. 다 우린 서로 허름해요. 예. 저희 방송하러 올 때 되게 허름하게 하고 다녀요. 허름해갖고. 야, 저는 솔직히 너무 근데 뭐 딴 얘기지만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많이 벌면 좋은 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 그래서 예. 제가 그럼요. 지난 방송에서 말했듯이 일본에서 돈을 벌면은 그 다 이제 전에 기부한다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러다 10억 100억 이렇게 벌면 어떡하려 그래. 그럼 이마 10억 100억을 남들 도와주겠지. 좋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또 우리 인생 공부 또 모토가 말하면 실천한다. 그렇죠. 예. 실천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그렇죠. 없어요. 예. 실천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설명해 주실까요? 습관의 힘으로. 예, 알겠습니다. 습관의 힘은 정말 재밌는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좀 정리를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습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많은 행동과 선택에 지배받는 있어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하면요, 그야말로 뭐 심리학계에서는 최고봉. 그런가요? 전 잘 몰라갖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옛날 때 지금 최신의 어떤 그 심리학 이론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하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습관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놀랍게 생각한 것도 있긴 한데 그 운전을 할 때 있잖아요. 궁금했어요. 운전이 되게 처음 배울 때 위험하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사고는 나긴 하지만 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보다 사고가 안 난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간혹 제가 운전 뭐 한 2, 3년 하고 나서 또 놀랐던 게 A지점에서 B지점을 한 20분 동안 갔는데 운전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딴 생각하고 갔어요. 어느 순간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덜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고가 안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습관인 거죠. 그렇죠.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빨 닦고 세수하고 뭐 하는 거 볼 때 이빨 닦아야지, 이빨은 위아래로 닦고 뭐 구석구석 닦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피곤해서 죽죠. 그렇죠. 이게 다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하는 많은 것들이 습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습관이다.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예가 나오는 게 어떤 예냐면 그 유진 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진 폴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다쳐요. 이게 항상 이게 그 심리학이나 이제 그 뇌과학 쪽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뇌를 다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특정 부분을 다쳐가면은 그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어떤 기능을 잃는데 이제 그 패턴이 변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친 다음에는 뭐 이제 했던 일을 반복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샌드위치에 계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다시 그 일을 반복을 해요. 뇌를 다치셔갖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약간 이거를 이렇게 행동을 변경을 시켜주면 변경한 대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은 이 집안에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대화 같은 거 잘 못 하시고, 예. 뭐 이제는 예전만큼 뭐 뛰어난 지식적인 이야기를 못 하시지만, 네. 뭐 방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그 연구하시는 전문가가 유진 폴리보로 한번 집안의 배치도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못 그리는 거예요. 집안의 배치도를 아예 그리지 못해.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집에 배치도 한번 그려보세요. 신기하네요. 다 그리잖아요. 네. 예. 근데 그리지 못하는데 활동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신기한 거. 활동을 하는데 왜 못 그리는 거지? 그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다쳤잖아요. 네. 다쳤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습관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예. 이게 뇌 정 가운데 있는 기저핵이라는 곳인데요. 예. 거기는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남아 있는 거구나. 그렇죠. 기저에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다쳐서 그 능력이 떨어졌지만 사고하는 부분은 예, 망가졌는데 무의식적 측면에서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부위는 안 다치기 때문에 프로그램 된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 집 배치도 못 그리시면서 어떻게 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진 폴리가 사라졌어요. 예.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뭐 경찰도 부르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유진 폴리를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정상적인 생활도 힘든 사람인데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원래부터 집에 있었나? 봤더니 손에 송진 그게 묻어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진 폴리가 밖에 나갔어요. 나갔다가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돌아왔냐고 잘 모르겠다고. 습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의식적으로 지금 이 동네가 어떻게 된지를 의식적으로 그려내지 못하는데 집 배치도 그리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항상 집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의해서 왔다는 겁니다. 습관에 의해서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습관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네요, 그냥. 근데 왜 습관이 있을까? 네. 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외부적으로 온 정보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산한다 생각해 보세요. 죽죠. 진짜 피곤합니다. 근데 뇌는 우리의 한 20%밖에 안 되지만 우리 에너지 20% 이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써요. 산소 소멸 40%인가 그렇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뭘 추구하겠습니까? 효율화를 추구해요. 효율화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복적인 거는 습관으로 처리해보는 거예요. 패턴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패턴화 시켜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끔. 근데 반복적인 행동들은 대부분 다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비슷한 게 범주화가 있죠.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묶는 거죠. 동물, 식물 이렇게 묶어가지고 범주화 시켜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 넣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뇌의 효율화를 시키는 거죠. 가끔 왜 단어가 몇 법칙으로 떨어지는지 가장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튼 이 뇌도 가장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습관이라는 것들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습관은 어떻게 발생되냐? 근데 뭐 반복적인 거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확하게 그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그 반복이 단순하지 않다. 다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사실 습관이. 근데 습관이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어떤 게 필요하죠?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게 돌아가면서 시작되는 거다. 포지티브 피드백에 걸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반복 행동을 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는 거죠. 그 신호를 받았을 때 그 신호에 받아서 반복 행동을 하게 되면 반복 행동하는데 이 반복 행동에 따른 보상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습관이 들어진다. 사실 딱 얘기 들어보니까 핵심이 어떻게 보상을 가져갈 건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보상을 들어보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 때 핵심이 어떤 보상이냐 이게 동기부여 차원이니까. 왜냐면 반복도 다 하고 뭐 신호도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줄 생각도 못 하고. 근데 우리 이제 영도공 청취자 에이스 친구들 많잖아요. 스스로 막 그 치킨 주고 맥주 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스스로 보상 주는 친구들. 오늘은 좀 쉬어도 된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 보상이 엄청 중요하죠, 진짜. 그게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게 원숭이를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다가 컴퓨터 화면에 도형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무슨 레버를 당길 수 있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 때는 레버를 당기면 아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다가 도형이 나올 때 레버를 당기면 아래서 무슨 과일 주스가 떨어져요. 선물이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이거 반복 이건 나오잖아요.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원숭이는. 근데 내가 도형이라는 것에 신호를 받아서 레버라는 반복 행동을 하면 주스라는 보상이 떨어지구나 하면서 습관에 듭니다. 그래서 그 습관에 들었던 과정들을 딱 그 뇌 촬영해봤더니 역시나 기저핵이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응을 할 때 보상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행복감이 오는 도파민이랄지 보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상장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쾌감이 있잖아요. 나 해냈다. 응? 우리 지금도 행복하지만 우리 영도공이 팟빵 1일 찍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것은 끝장나 막 소리 지르겠지만 그렇죠. 우후! 막 이러고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은 보상을 받았을 때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 되거든요. 반복이 되면 알잖아. 루틴 알잖아요. 봤더니 이제는 보상을 받기 전에 그냥 컴퓨터만 보더라도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열망이 생기는 거죠.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네.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더 강력한 습관이 중독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언가를 오는 거죠. 보상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도박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하면 땄을 때 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도박이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박을 하는 장소를 보기만 해도 무섭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이미 보상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상을 안 주잖아요. 사람이 되게 미칩니다. 분노에 차거나 짜증을 냅니다. 왜냐면 내가 반복 행동 성공했을 때 받아야 되는데 이미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열망이 생겼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랄지 힘든 겁니다. 한번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보상을 받았을 때 일을 하는데 이게 또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어떤 신호만 보더라도 반복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그걸 하고 싶으면 강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운동을 왜 하냐? 그럼 처음에는 내가 뭐 운동해가지고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나중에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 운동하면 좋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운동을 한다는 마음가짐과 예를 들어서 신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운동 항상 7시에 했다. 그럼 7시에 딱 됐을 때 이미 머릿속에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웃긴 게 습관이 들면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면 이 일을 하기 전에 또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우리는 격오지 예를 들어 되게 공장 위주이기 때문에 되게 외진데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그 헬스클럽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12시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하고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밥을 빨리 먹으면은 우리 애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한 11시 50분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단순히 헬스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찌뿌둥한데 샤워까지 싹 하고 나면은 뭐 진짜 이렇게 아침에 반나절 힘들었던 게 싹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그거 사실 거의 중독됐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속 샐러드만 먹고 막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그 체지방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찍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일주일 습관. 막 월요일만 되면 이거 찍을 생각에 내 스코어 나올 생각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만 10kg 뺐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게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신호와 반복 행동 보상이 계속 되면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야. 열망이 생기면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거의 다 중독 수준이었어요. 진짜 그게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로 이렇게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이 대박이죠. 네. 근데 도박이나 네. 안 좋은 습관은 또 최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이 열망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아 잠깐 여담인데 그 절정이 뭐였냐면은 제가 지방만 10kg 빼니까 완전 생긴 게 바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그거 뭐냐 그 인바디 찍으면 나오는 종이를 계속 그걸 누적해서 제 책상에 붙여놔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네. 대해서 막 신체 점수가 막 거의 90점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제가 하루는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그 코너에 있었고 이쪽이 다른 사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야 시책임님은 10kg 뺐대 지방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그 보상의 절정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막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얘기 또 유지하려고 자랑하고 싶고 와이프한테 그렇죠. 가서 그렇죠. 그 생각이 나네. 진짜 딱 맞네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반복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보상을 잘 설계하면 매력적으로.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고 작가님 너무 좋은 거 알려주신 게 이거 한 2,000번 강조해야 돼도 모자랄 건데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상이란 여러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 90%가 없어요. 그다음에 보상이라면 막연하게 누가 돈 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셀프 컴펜세이션 이게 자기 보상, 스스로의 그렇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는 게 습관을 못 만드는 그 핵심이네요. 고리가 그래서, 연결이 안 되니까. KBS에서 다큐멘터리 습관을 보시면 예. 거기 일부러 습관을 그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요. 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딱 메커니즘이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인데 보상 설계를 하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구두를 되게 좋아하세요. 구두를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습관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상했냐면 내가 이거를 10주 동안 습관은 보통 한 10주 매일 1시간 10주 정도 하면 거의 생깁니다. 내가 이 10주 동안 해내면 나한테 내가 갖고 싶은 최고급의 구두를 사주겠다. 스스로 보상을 건 거예요. 그 보상을 보고 또 이게 내는 거죠. 등등 이게 자기가 정말로 원할 수 있는 보상들을 한번 계속 만들어 봐서 충족시키면 또 그걸 반복행동 할 수 있고 또 내가 해낼 수 있고 등등 이렇게 자기가 한 보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맞는 거, 자기한테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페이스북 같은데 내가 책 읽고 있다. 사진 찍고 올리세요. 올려서 뭐 댓글 책 읽으시네 뭐 여러 가지 그 관계가 형성되고 더 칭찬도 받을 수 있잖아요. 좋아요도 받고 그런 것이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 좋네. 다음에 또 내가 올려야지, 또 올려야지, 또 올려야지, 또 올려야지 하면서 또 독서 습관이 사람들이 들면 막 칭찬해 줄 때 막 그렇죠. 진짜 으쓱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책 읽는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저는 아침에 항상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마시는 순간도 좋지만 아침에 내가 커피 마시러 저를 가고 있는구나.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망이 생기면 이 습관의 어떤 연료 같은 거거든요. 이 연료를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제가 거죠. 또 우리 영덕공 방송이니까 꿀팁 하나 드릴까요?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만큼 기분이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칭찬을 누가 해주는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수가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대리님이 해주는 것보다는 사장님이 해주는 게 솔직히 기분 좋겠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게임이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신박사님 그 멘토 마지막 그 한마디 그분 그거라 여러분 뭘 이용하셔야 되냐면은 저희는 오픈 채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막 성장 후기도 쓰고 그럼 우리가 칭찬도 엄청 해주고도 그렇죠. 방송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지금 몇 개 성공 스토리를 보내놓은 게 지금 밀려 있는 게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로 성장 후기가 오냐면은 다음 시즌 인간 극장 시리즈 진짜. 친구들이 엄청 바뀌었어요. 왜냐면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제 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한테나 칭찬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1등한테 칭찬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네. 왜 내 칭찬이 값어치를 올려주고 싶었어요. 그 얘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 칭찬이 값어치를 올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것도 또 서점에서 또 만나서 악수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진짜 격려도 해주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상으로 이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의 다 왜냐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그 성장 후기가 생각보다 없어갖고 네. 생각보다 지금 보내시면은
대박 기회예요. 언젠가 막 쏟아져서 1,000명, 막 2,0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만약 그렇게 돼서 하면은 전업 칭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프로 칭찬러. 프로 칭찬러가 될 거예요, 진짜. 예? 아니면 칭찬 장인 이런 걸로 그렇죠. 바뀔 거거든요. 예. 저희는 여러분의 그 힘주시는 댓글이 저희를 칭찬해 주시는 예. 겁니다. 댓글과 뭐 그런 것들이 저희를 칭찬해 주시는 좋아요. 거니까. 요즘에 우리 좋아요 엄청 좋아요. 늘었어요. 여러분 기분 엄청 좋아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좋았으면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면 저 진짜 기분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눌러주세요. 아니 10몇 개만 나와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 좋아요는 익명이에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반대로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보상입니다. 요즘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네. 아무튼 그래서 보상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우리 중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도 사람이 이렇게 담배 얘기를 해봅시다. 전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를 끊었던 분들이 나중에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니코틴의 힘은 강하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얘기죠. 틀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왜냐면 이게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죠. 있는데 팩트로는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코틴이 혈류 안에 있을 때는 니코틴을 땡겨 해요. 근데 니코틴은요 100시간이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100시간이면 뭐 3일이잖아요. 내가 만약 일주일 동안 담배 끊었다. 그러면 없어야 되죠. 없애야죠. 몸에 지금 니코틴이 없습니다. 그럼 니코틴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르고 있는 거죠? 습관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뇌가 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뇌가 변한 거, 뇌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뇌에서 갈망을 하고 있는 제가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팩트 체크는 안 된 건데 제가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흡연자분들이 시력을 잃으시면은 거의 다 담배를 끊으시게 된대요. 왜? 신호가 차단되네. 연기가 안 보이니까. 그러네. 그 재미로 핀 거였던 거는 보이는 시각적인 게 크니까 뿜어내는 쾌감으로 뿜은 건데 이걸 연결시켜 맞잖아요. 그렇지. 딱 맞아 떨어지네. 맞아. 딱 연결시켜 보면은 열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단은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풋이 없는 거야. 안 보이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니코틴이 아니었다는 게 더 증명되는 사례죠. 이 내용은 보통 이제 책을 읽을 때 각주를 잘 안 읽는데 각주에 나옵니다. 이 책의 각주에 그 중독에 대해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니코틴 얘기를 해요. 나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담배를 끊기 힘든 이유가 니코틴이 내 혈류량이 있어서 땡기는 게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보통 담배를 피실 때 제가 잘 모르지만 그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밥 먹고 나서 꼭 핀다. 밥 먹고 나서. 그러면 밥 먹고 나서 항상 폈기 때문에 밥 먹은 자체가 항상 신호예요. 그랬던 분들은 그럼 밥만 먹으면 신호를 받기 때문에 땡기는 겁니다. 혹은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꼭 피신 분이 있거든요. 아침에 쫙 일어날 때 그냥 제가 이제 커피가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던 자체가 또 신호가 돼가지고. 혹은 시간. 어떤 시간, 특정 시간이랄 때 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이후에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항상 술을 먹었다. 그럼 퇴근이라는 것 자체, 그 시간 자체가 신호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땡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습관이 중독에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실제로 습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 단순히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뇌가 변했기 때문에 호르몬이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신호가 우리 자극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어떻게 중독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선 예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알코올 중독 예가 나와요. 어떤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이게 미국은 또 그 기독교의 나라잖아요. 또 20세기 초반이니까 더욱더 그렇잖아요. 더 보수적.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책에 가면 뭔가 신적인 체험을 했다가 순신가래. 그러면서 영적 체험. 단번에 끊어버려요. 끊은 다음에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자기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끊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만든 단체가 AA라는 단체입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인데요. 알코올릭 어노니머스. 이거
빅포카드해서 내 발음도 좋아져야 되는. 발음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 코리안 액센트는 나쁘지 않은 좋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이 AA가 예. 실제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준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매년 한 200만 명 이상이 거기서 치료받고 있다. 근데 예. 치료가 특이하대요. 예. 약간 얼핏 보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모임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예. 우리 드라마 자주 보면 그렇죠.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예. 나오면 뭐 이혼이랄지 예. 비슷한 예. 거예요. 예. 그게 거의 시초가 이거예요. 예.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했는지.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성공하신 분 있잖아요. 예. 성공하시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얘기해주고 예. 후견인이 있습니다. 예. 한 명씩 붙어요. 음. 해서 후견인이 조언도 계속 해주고. 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계속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아직 학문이 발달되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안 겁니다. 예. 여기 이제 그 AA 모임이 언제 하냐면요. 보통 저녁 때예요. 퇴근 후. 퇴근 후에 합니다. 대부분 퇴근 후에 술을 안 먹게 되는구나. 그치, 퇴근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단 습관이 하나 되는구나. 일단 신호 체계에서 카바십니다. 끊어버리는구나. 그리고 물어봅니다. 술을 왜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술 맛이 좋아요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습관적으로 먹는 거죠. 습관적으로 할 때 어떤 보상이 있었냐면은 술 먹을 때 이 술 분위기 있잖아요. 어울리는 분위기. 그 술 분위기 있잖아요. 그걸 또 모임으로 커버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죠. AA 모임이 얘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대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신호와 보상을 바꾸지 않고 반복 행동만 바꾼 거예요. 알코올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신호가 뭐였냐? 퇴근 후였어요. 대부분. 퇴근 후에 이제 내가 오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술 한잔 해야지. 퇴근 후라는 거 딱 만약에 6시 퇴근이면 6시 되는 순간 이 뇌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술 먹은 이유가 술 맛이 좋기보다 이게 친구들끼리 또 아는 지인들끼리 술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그 분위기. 예? 근데 AA 모임에서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가 뭐였냐면은 뭐 여러 가지 실험이 나오거든요. 되게 힘든 실험이 나와요. 실험 나오는데 AA 모임에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AA 모임에 성공한 케이스가 대부분 신앙인이 많았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신이나 도와주실 거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 중에 성공한 케이스는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내 스스로의 확신. 결국에는 확신이 필요한 거였네요. 플러스 주변 사람들의 지원. 가족. 그러니까 정점은 내 확신인데 어떻게든 신을 믿든 가족이 도와주든 되든. 후견인이 도와주든 모임에서 힘을 주든 간에 주변에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줬을 때 그걸 이겨냈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약간 구체적 피드백이면서 약간 보상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게 왜냐면 중독이 이겨내기 힘들잖아요. 중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확신 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슬럼프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을 없앴을 때 처음에 신호와 보상은 유지하면서 반복 행동을 바꾸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중독 같은 경우나 나쁜 습관 같은 경우 그때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주변에한테 많이 알리세요. 나 이걸 없애고 싶다. 뭐 게임 중독이랄지 혹은 진짜로 지금 뭐 술을 너무 좋아하거나 이거 좀 없애고 싶다 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한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믿음 도와주는 믿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쁜 습관을 이제 없앤다, 중독을 없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 책이 되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습관에 관련 책이 좀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습관을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조직이나 사회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조직에도 습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게 조직 문화. 반복적인 조직 문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시가 되게 진짜 골 때리는 예시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종합병원 수술실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86세 된 남자가 이렇게 뇌를 다쳐가지고 왔어요. 근데 뇌에 그 혈종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는데 뇌가 문제 있을 때에는 뇌를 다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할 때는 다 서면으로 위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서면에 의사가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체크를 안 하고 간호사한테 수술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간호사가 딱 보니까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여기 체크를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내가 알아 오른쪽에 있어. 내가 알아 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적어야 되는데요. 그냥 제가 왼쪽이랬나요? 오른쪽 됐나?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간호사 입장에서는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의사가. 근데 여기 문화가 어떤 거냐면 간호사가 의사한테 막 대들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놓고 배틀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들어갔죠. 근데 반대였어. 열어봤더니 오른쪽이 없는 거예요. 반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1시간 걸리게 2시간 걸린 다음에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이 몇 번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팩트예요. 어머니 사람의 두개골을 연 적도 있었고요. 진짜 무섭다 생각만 해도. 원래 이 사람은 뇌 환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너무 이게 되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무조건 나오겠죠. 수술하다가 가위 뱃속에 넣어놓고. 그런 거 몇 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조직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원장이 완전히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모든 걸 할 때 이제 간호사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 조직 문화를 바꿔요. 바꿔가지고 이 로드 아일랜드 여기서 어떤 의사와 간호사 간에 그런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적인 어떤 그 조직 문화가 타파가 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막 반복적으로 했겠죠. 훈련을 했겠죠. 대등한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한 루틴 어떤 정확한 체크리스트 안에서 모든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해가지고 이 병원이 이 미국에서 무슨 여러 가지 상이 있나 봐요. 상을 몇 개를 받습니다. 거의 이제 실수가 없게 나오면서.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개인한테도 습관이 중요한 것처럼 조직에도 습관이 중요하다. 조직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건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이 조직 문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사하고 부하하고 배틀 붙었어요. 뭔가 붙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마무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 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문화가 부하는 조용하고 있는 게 문화잖아요. 그게 얼핏 보면은 불합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의 결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지고 다음 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조직 문화의 이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하면은 이 조직 문화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고쳐야 되는 거죠. 부하가 충분하게 팩트에 입증해서 자기의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때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찰스 두이그 이 사람이 두 번째 책의 1등의 습관이잖아요. 요즘에 나온 그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 높이는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하가 얼마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아주 극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만큼 조직에서도 반복 습관이 중요하다. 하고 이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가 이제 소비자 습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의 습관, 구매 패턴이랄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마트를 가면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지를 포스트에 적어 가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포스트에 적어 놓은 것만 하지 않아요. 가다 보면은 이제 충동적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분석해 보니까 충동적 구매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트 가면 그 쌀떡이 진짜 많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약간 루틴이 있다는 거죠. 개개인마다. 왜냐면 마트 가시면 우리가 포인트 결제 때문에 내가 뭐 산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분석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미국의 타깃이라는 대형 마트거든요. 그 대형 마트가 이제 쿠폰을 보내줍니다.
맞춤형 쿠폰을 보내줘요. 개인의 어떤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너 지금 이게 필요할 거 아니야. 끝장나겠는데 그거? 근데 어떤 중년 남자가 빡이 돌아가지고 타겟에 온 거예요. 네. 니네 미쳤냐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읽어드릴게요. 내 딸이 우편함에서 이걸 가져왔어. 이제 고등학생인 내 딸에게 유아복과 유아용 침대를 사라고 할인 쿠폰을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고등학생한테 빨리 임신하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하고 아주 깽판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잘못 보낸 거잖아요.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데이터 나와 있었구나. 걔가 그걸 샀었구나. 이 그렇죠. 딸이.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샀던 거죠. 아유, 뭔가 좀 짠하면서 가엾고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일이 좀 있었던가지고 내 딸의 출산 예정일이 8월이랍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무섭다. 데이터로 그렇죠. 데이터로 엄마 아빠도 모르는 가정사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홈플러스 가져갔는데 당연히 포인트 다 내가 뭐 사온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최고봉이 뭐냐면 구매 패턴이 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최고봉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임신. 그러면 사는 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적이라. 되게 사는 게 많아져요. 그때의 고객을 확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우리 고객이면 다른 데 안 가게. 왜냐면 패턴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많이 사게 돼요. 이것저것. 뭐 엄청 다 이길 거죠. 그렇죠. 먹는 것도 반이 이길 건데. 그리고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홈플러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내가 이마트 들렸는데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뭔가 더 화끈한 쿠폰이 왔다. 그러면 넘어오는 거죠. 야 이마트 한번 가볼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도 습관에 행동하고 그 습관을 잘 캐치를 했었을 때 큰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소비자의 어떤 패턴, 습관을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얘기가 이 습관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짜 그거는 습관의 힘이네요. 습관의 우리 관점에서 아니라 습관이 얼마나 비즈니스에 이용될 수 있는 습관의 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은 소비자를 지배한다. 무섭다. 습관은 기업의 조직을 지배한다. 습관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뭘 할게요. 그러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습관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습관의 노예냐? 노예냐? 우린 뭐 습관 덩어리로 하니까. 근데 좀 더 이렇게 뒤로 보시면 우리가 성공의 7가지 습관. 1번이 뭐였죠? 프로액티브. 주도적이죠. 주도적으로. 무슨 얘기했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자극과 반응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자유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습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책을 너무 잘 쓰는 게 뭐냐면 그 예시를 들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듣는데 어떤 비유를 듣냐면 여기서 이제 그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브라이언 토머스라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어디를 가냐면 경찰서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내를 죽인 것 같습니다. 직접 자기가 와가지고 우리 차에 침입한 괴한이랑 싸웠습니다. 그런데 괴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이 사람이 어땠냐면은 차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검은 재킷이 있는 남자가 그 자기 와이프를 막 엄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와이프를 공격하지 못하게 이 목을 누른 거예요. 제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서 보니까 와이프를 죽인 거죠. 근데 이게 이분하고 되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또 이게 우발적으로 된 거였거든요. 우리가 잘 때 그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몽유병이라고 하잖아요. 몽유병.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몇 번 나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보행증이라고 하거든요. 막 가끔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잠꼬대 수준이 아니라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냉장고 열고 그랬대요. 몽유병인데, 근데 대부분 몽유병에 있을 때는 큰 사고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어떤 위협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의식이 개입을 한답니다.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좀만 어떤 위협의 요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막 몽유병 걸린 사람이 칼부림을 하거나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야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야경증. 몽유병과 비슷한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이때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이 기능을 거의 정지하고 이 뇌를 보시면 이 습관만 남는 거. 습관에 있는 부분들. 특히나 그 아래에 있는 습관 더 아래에 있는 거의 원초적 본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섭다. 이 변형계라고 하는 거죠. 그 도마뱀의 뇌라고 해야 되는 부분. 예. 그 부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와 이런 거 어떤 원초적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싸나워지겠다. 거기는 뭐가 없냐면요. 의식적인 개입이 완전 차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몽유병과 야경증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야경증에 걸리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진짜 몽유병 거의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근데 그 둘 차이가 뭐냐? 예. 하나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야경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몽유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예. 그 경우 뭐냐면 습관이 조직 문화를 지배하고 소비자를 지배하고 나의 생활을 지배하지만 딱 까놓고 보면 그 습관을 지배하는 사람 누구냐? 나라는 거죠. 누가 습관을 만드냐? 결국 보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아이들이야 부모에 의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인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커피를 좋아하는데 습관 들었는데 안 마실 수 있잖아요. 홍차 마실 수 있죠. 녹차 마실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결국적으로 습관을 종국적 지배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거죠. 그럼 당신이 어떻게 물길을 열 것인가, 어떤 습관을 할 것이냐 따라서 역으로 습관이 당신을 지배하게 되면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때문에 결국적으로 습관이 우리 삶을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습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습관을 당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게 된다면 당신의 삶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멋있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명강인 것 같은데요. 예? 고장은 명강이었어요. 명강.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솔직히 친구들이 너무 예. 많은 걸 알려줬기 예.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알면 항상 단순화가 핵심이거든요. 예. 저는 그 진짜 친구들 그 보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떻게 자신만의 보상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조직의 습관은 뭐 조직 아닌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 보상은 진짜 오늘 하나 꼭 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뭐 뻔한 얘기가 아니라 뻔한 얘기인데 거의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의식적으로 보상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만든 거여서 네. 절대 친구들이 이거를 고 작가님 오늘 알려주신 거를 고민을 해봐서 나는 나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인가. 네. 그리고 보상도 못지않게 신호도 중요한 것 중에 예. 하나가 제가 이제 독서를 할 때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 내가 특정 장소에서 습관이 들잖아요. 예. 그럼 그 장소를 보거나 떠올리기만 하더라도 습관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이 습관을 통한 열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 신호만 딱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습관이 들 때 특정 장소나 특정 어떤 시간이나 특정 그것에 습관이 들게 되고 그거를 내가 자주 신호를 보게 된다면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같은 경우 지하철 맨날 타잖아요. 예. 지하철에서 습관을 들이잖아요. 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내가 맨날 지하철 타거든. 저는 통근버스에서 맨날 책을 해서 그렇죠. 1년에 20권씩 읽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것이 좋은 보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나 지하철 타네. 그 생각만으로도 벌써 이게 맞아요. 저도 통근버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걸 제가 몸으로 체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 과정 속에 했던 일이 생산적인 일이다. 독서를 할지 뭐 다른 뭐 영어 공부를 할지. 그러면 엄청 쉽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한번 만들기만 한다면.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또 신호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이번에는 핵심적인 거 뺐어요. 뭐요? 핵심 습관 뺐습니다. 저희 이제 뒤로 보시면 핵심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습관 중에서 이왕이면 핵심 습관을 들게 되면 핵심 습관은 킹핀 그거 하나 했는데
뭐 딸려오는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다. 뭐 독서랄지 운동이랄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도 있고 카드뉴스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또 이 책까지 읽으시면 예. 더욱더 좋을 것 책 읽는 게 같다.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고 작가님의 대작 한 큐에 읽기 시리즈 네. 진짜 한 큐에 읽었네요. 맞습니다. 예, 너무 강연 감사드리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앞으로 고 작가님 이제 거의 뭐 시간 날 때마다 예. 수많은 대작들을 네. 한 큐에 읽어드립니다. 한 큐에 예, 대한민국 이것도 최고의 하지. 북큐레이터 고영성 그렇게 하지 작가님과 마. 함께하는 대작 한 큐에 읽기 시리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